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일 인상적인 부분, 제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KN-5 계열로 북한은 북한이 말하는 주체 주체포라고 이 휴전선 일대 북한 정의 방사포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군사훈련하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다련장 로켓식으로 막 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개량형인데 300mm, 거리는 구경은 300mm고 거리는 180에서 200km 정도 날아가는 거를 첫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한미 군 당국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른바 적어도 한 30km 고도에서 200km 이 휴전선 일대에서 쏘면은 네. 오산 일대까지 다 타격 대상이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가공하다는 것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어떤? 이게 혼자 로켓 기능으로 해서 혼자 날아갈 수 있는 해안 거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이 방어막을 거부 작전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차단막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거는 미사일은 한 발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사일은 우리가 말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그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천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죠. 이것이 이제 첫 공개됐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시리아 정부군이 하마 지역의 민간인 지역에 이 포탄을 쏴서 예. 그때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죽었는데 그때 그 파편을 보니까 북한이 시리아에 이 수출한 거로 네. 이렇게 추정을 했다가 이번에 첫 모습을 이제 공개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방어 체계로서는 좀 대응할 방법이 이게 또 집속탄도 넣을 수 있고요. 이게 한 발에 여러 가지 파편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그동안 한미 정보 당국에서 사실은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처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공개를 모습을 드러냈죠. 방사포, 신형 방사포, 예. KN-5 9 계열로 O9. 합니다. 북한식으로는 주체 100포라고 합니다. 예. 주체 100포. 그러니까 KN하고 뭐 09인 거죠, 숫자. 예, 우리가 09. 이제 01부터 예. 011까지 SLBM까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직접 남쪽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한 거군요. 이번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또 하나는 공개된 이제 무기들. 우리가 북한 최초의 ICBM이라고 할 수 있는 KN-08, KN-08 계열이 2013년에 공개됐다가 이번에 탄두 모양이 좀 바뀜. 북한이 이제 기존의 과거 장거리 미사일이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북한이 이제 1980년, 90년대까지는 우리가 공산권 계열의 미사일들은 좀 빼주겠습니다. 삼각형, 이 삼각 뿔 모양 형태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이게 서방 개량형처럼 이렇게 뭉뚱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공산 오차 범위라 그래가지고 이 명중률이 더 좋다라는 뭐 그런 이 논문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북한판 지금 나오는 화면이죠. 북한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판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 평양 일대가 공수부를 받으면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도 오늘 공개돼서 좀 눈에 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뭐 SLBM 개량형이라든가 이런 잠수함에서 쏘는 예. 탄도 미사일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가 안 됐죠. 그건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때 우리가 지난 5월인가요? 그 김정은이가 동해상 어디서 했을 때 이것이 아직 이게 사출판이 어떤 그 대외 과시용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이제 뭐 핵배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민군 병사들이 가슴에 이렇게 배낭을 말고 근데 저거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고 실제 지구상에 있는 핵배낭은 기본적으로 200kg 정도 나간다 그러거든요. 핵배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0kg인데 저거는 이제 2013년도에도 그냥 과시용으로 저렇게 했는데 이게 배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저거죠. 지금 저겁니다. 네, 원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현재 그 서방의 기술로도 뛰어넘어 200kg 정도 나간다라고 하는데 저거를 저 안에 그냥 모형만 그 방사능 물질 모형만 몸에 띄고 해서 예.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게 실제 이제 있는지는 이제 누구도 유추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상징적 거죠. 의미가 되겠죠. 근데 오늘 김정은이 연설에서 핵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랬다고 보셨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을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연설문에서 보면은 근데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본인이 이제 논문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 네. 핵무기 체계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했고 이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전쟁도 응대하겠다라는 면에 그 이면에는 이런 그 핵을 이미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카드 섹션 부분에 보면 오늘 핵에 관한 얘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뭐 결사옹위, 성군 정치, 조국 수호, 사상 강국, 백두산 대국, 군사 강국, 청년 강국 뭐 이런 표현은 그 전에는 등장했는데 있었습니까? 과거 그렇죠. 예병식에는요? 과거에는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이 8월 14, 15일 날 북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핵뇌성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핵실험을 언급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추론을 했는데 예. 등장은 안 했습니다. 네. 김정은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이 조금 전 그 김소 기자도 얘기했지만 대남 메시지, 우리 쪽에 대한 어떤 그 뭐 대화든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예, 없었어요. 없었고 대신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어떤 단거리 미사일 아까 KN-50이 이게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받고 어떤 이제 우리가 8.25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건으로 봐서는 이제 좀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데 25분간 연설에 눈에 띄는 게 인민제일주의. 이 열병식 맨 마지막 보면 북한의 소년들이 나와서 11년제를 12년제 의무교육제로 바꿨다. 그래서 2012년부터 북한이 학제 변경을 하거든요. 유치원이 과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서 그다음에 소학교 5년, 그다음에 초급 중학교라 그래서 3년, 고급 중학교 3년 여기까지 의무교육제를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공헌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후반부에 이렇게 퍼레이드해가지고 문명 강국 이런 표현도 해서 본인이 이제 젊은 지도자로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애민정실 인민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지도자 이미지를 구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오늘 주석단에도 보면 아이들 나오는군요. 네, 주석단에도 보면은 이제 여동생은 조선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 직책을 갖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이가 등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대내적으로는 이미지를 굉장히 순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엿보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그 대외적으로는 좀 강경한 군사적인 그 용어를 좀 자제하고 신무기나 핵 얘기 안 하고 대신 대내의 메시지를 많이 던지려는 내가 인민들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어떤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기조에서 봤을 때는 미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우리가 상대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굉장히 강경한 겁니까? 아니면 보통 강경할 수가 있죠. 그냥 그동안 계속 연장선상에 북한이 주민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핵을 가져야 되냐면은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 자위 차원에서 핵을 갖는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하면서 그때 선택했던 전략이 자주적 생존 전략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할 때 막 역으로 말해서 미국이 자기들한테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 포기하려는 건데 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하거든요. 그 논리 기조가 오늘 연설에도 다분히 깔려 있는 거죠. 예. 오늘 전반적으로 그 옆에 있는 중국 서열 5위 류인산 계속 옆에 같이 있으면서 뭔가 좀 보여주려는 그 북중 간에 우리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그것으로 읽으셨습니까? 근데 김정은은 계속 뭐 자기 자랑스럽다고 뭔가를 통역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데 류인산은 제가 볼 때는 그 표정이 이 활짝 웃는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 선전부자이거든요. 지금 웃는 건 열병식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표정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 관리를 나름대로 했고 일단은 뭐 앞서 우리 이선아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 북중 혈맹 관계 이번에 관계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핵이라는 표현이 등장 안 한 거는 어떤 중국의 대북 압박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그 북한한테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선물이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무대 대비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어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해외 순방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이 정상회담 같은 이런 형태를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모양새를 어떤 뭐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상황을 만들어 줬을 물론 조건이 있겠죠. 좀 이렇게 공인을 해준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중국으로 초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 그런 아닙니까? 역으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북한이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거죠. 예. 서열 5위를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좀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열 3위도 아니고 7위도 아닌 5위. 그리고 대북 전문가도 아닌 선전선동의 전문가인 인사를 보냈다. 이 중국 지도부의 상무위원 중에 장떠쩌 같은 인물, 권력 3인데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부에서 평양을 굉장히 잘 아는 인사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혈맹관계 차원에서 했다면 이 인사를 보내야 될 개연성이 크죠. 그렇지만은 7위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전략의 가장 큰 건 주변이 늘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변부입니다. 그래서 핵심 미역에 대한 어떤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 유지 안정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계속 강조하니 오늘도 이번 메시지도 나왔으나 지역 안정, 평화, 비핵화.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도 좀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얼마 정도 도대체 여기에 돈을 얼마를 쏟아부은 겁니까? 지금 추정컨대 그냥 액수로만 따지면 1조 6천억 원 정도 썼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 1조 6천억이면은 옥수수 따지면 한 960만 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북한 전 주민이 한 1년 정도 먹고 살 식량으로 봐야 되는데 북한이 7월부터 식량 배급을 반으로 줄이고 있어요, 이미. 네. 줄이고 있는 데다가 올해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 발표 보면은 한 540만 톤의 식량이 모자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가서는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식량을 달라 이제 이런 수순을 볼 수 있겠죠. 안 주면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 또 위력시 행태. 근데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제시했을 개연성도 있고요. 그런데 좀 무모하죠.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3시부터 우리 시간 3시부터 계속 생중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는데 지금 뭐 식량도 부족한데 북한 주민들이 저걸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일까,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만났던 탈북자들의 인상으로 보면 저런 행사들을 해마다 늘 자주 하니까 명칭만 다르지 빨리 끝냈으면 일상을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봐도 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자도 발생할 수 있고 환자 돌보미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일절에서 동원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저런 상황에서 빨리 끝났다. 오늘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저녁에 되면 이제 축포 쏘고 우리가 이제 선전선동 영화로 밤에 이제 춤추고 이런 행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이럴 때까지 아마 동원해서 앞서 카드 섹션 하려고 저게 한두 시간 전에 동원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몇 달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어떤 서 있고 앞서 지금 김정은 본인도 주석단에서 30대 초반인데 몇몇 단상을 짓고 옆에 목함질의 주역이었던 김영철 총정찰부장 같은 경우는 70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잠시 비춰졌습니다. 유원산하고 오른쪽에 김기남 당 비서 같은 70살이 넘은 사람인데 의자에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냥 받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김정은이 연설할 때 25분 내내 이렇게 두 손으로 단상을 이렇게 짚고서 하던데 뭐 썩 보기 좋지는 않던데요. 일반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이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면으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허리가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측면 하나하고. 근데 열병식 때는 또 서 있었거든요, 제대로.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무리 중국 고위층이라도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어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최고 지도자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 아니겠느냐. 본인이 이제 걸음걸이까지 이제 할아버지 모습까지 닮아가려고 한다는 모습 이야기들을 종종 보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처음 걸어 나오는 모습인데요. 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거든요. 다리를 절고 뭐 과거에 그랬었던 것을 지금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어쨌건 화려하게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핵 얘기는 안 하고 나름 뭐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한테는 남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다른 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단 그 다음 주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이제 북핵 관련 이제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작구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그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행태를 하겠죠. 이제 지금 전문가들 그룹에서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거는 4차 핵실험을 반드시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하면은 이제 이 캐비티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일대 핵실험을 해도 이 숫자를 이렇게 폭발 위력을 감출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선배이지 않겠느냐. 핵실험을 했는데 모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500킬로톤, 1킬로톤이다. 이거를 뭐 한 70, 80% 줄이고 해서 이런 기술이 이제 미국 그 핵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비티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만은 북한이 자기들이 핵은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도 지금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북핵 불용이 우리의 북핵 정책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여러 노력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모습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북한이 이런 국제 무대에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전망이 많죠. 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